이거.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예, 이거 세요. 예. 아니 이게 근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게. 난 우리 사회가 가능해요. 이분이 아마 80년대 지방에 있는 한 의대 입학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62세니까. 졸업도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뭐 알바도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뭐 저 복학했다 막 거듭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10년 만에 받았답니다. 졸업장을 93년 2월 달에 80년대에 들어가서 10년 만인 93년도 2월에 이제 의대 졸업장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의대 졸업해도 의사 국가고시 있잖아요. 국가 네. 그 시험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의사면허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걸 못 받은 모양입니다. 의대 졸업만 하고.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이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 그 시험을 안 봤을까 이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방송에서 여러 개가 인터뷰 와가지고 추정만 했어요, 교수님. 예, 이게 지금 학교는 또 어딘지는 안 나왔으니까. 나는 어딘지 아는데요. 예, 아니 저 이건 안 나왔죠. 공식적으로 안 나왔으니까요. 첫째는 제가 볼 때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보결 학생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보결. 네. 이건 그냥. 근데 집안이 어려운데 의대를 보결로 어떻게 가? 그 들어가서 망했을 수도 있는 거지. 입학하기 전 잘 살았다고. 잘 살다가. 네. 왜 그러면 저희가 제가 보결 학생 본 적이 있어갖고 제가 마지막 세대거든요. 이거 담 싸주고 그랬어. 200m 네. 정문에서부터 좌측으로 담을 200m 싸주고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이 보결만 좀 설명을 해주셔요. 교수님 많이 보셨으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제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공공연한 거고요. 시간제 등록 그게 법적으로 그게 뭐 하자가 있는 거 위법은 아니고요. 예, 그랬다며요. 그 학교의 어떤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이제 우리 때만 해도 학교마다 이제 재정 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후원 입학이죠. 그렇죠. 후원 입학이 이제 부정 입학은 아니고요. 부정 입학은 아니고 예, 공공연한 거니까요. 아니고, 예. 자기 학교 측과 들어가는 학생 양 당사자 사이는 아는 거고요. 네. 일종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문에서 좌측으로 담을 뭐 몇 메터 높이로 사립대학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얼마까지 네. 담을 쌓아주는 조건, 네. 뭐 이런 거 등등, 뭐 네. 시설 뭐가 들어오는데 뭘 해주는 조건 해서 돈은 많으나 그 학교에 들어갈 실력은 안 되고 하면 이제 그 보결이라는 형태로 이제 대학에 입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제 뭐 근데 이 사람도 의대를 그렇게 갔을 거라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나이상으로 추정하면 80학번이나 79학번 사이거든요. 우리하고 얼추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9하고 79, 80, 81이 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전제 제안하지만 그때가 혼란기였잖아요, 교수님. 대통령 갑자기 사망하시고 민주화한다고 그랬다가 뭐 전두환 대통령 튀어나오고 막 이때 복잡해가지고 이때가 대학들이 통제가 안 됐대요. 그래서 보결이 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배들한테 듣기로도. 그래서 보결로 들어왔다가 모르시니까 설명드리는데 보결은 시간제로 등록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예, 등록을 했다가 그 100명의 정원 중에 한두 명이 뭐 사망하거나 다른 학교로 날아가 버리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당시는 컴퓨터로 전산화 안 됐기 때문에 수기로 학적부란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대학의 학적부에서 다 적더라고요. 적었는데 적는 과정에서 졸업할 때 이거를 최종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제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졸업하고 나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TO 숫자만 찬 것만 교육부에서 알지 이 그렇죠. 명단까지는 모른대요. 누구가 있는지는 모르지. 교육부에서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결 있는 친구는 학교를 어차피 1, 2, 3학년을 동기들하고 다 다니니까 같이 다녔으니까. 이게 얹어가지고 그냥 졸업을 시켜버리는 걔 거야. 이름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많았대요. 그게. 이거 적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요게 하나 가능성이고요. 그럼 그것도 다른 가능성 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제 추정이에요, 교수님. 병원 알바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병원? 네, 의대생이라. 병원 알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휴가 가시거나 이렇게 옛날 개인 의원이 많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병원이 8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들 간단한 처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오면 약 처방해주고 그때 약도 다 병원에서 다 처방했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딴 알바라는 게 아니라 병원 알바를 선배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돈 맛을 봐가지고 이건 본인 주장일 뿐이에요. 뭐 집이 어렵다 한다는 건 자기 주장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알바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의사를 좀 우습게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내 의대생인데도 이거 알바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이거 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 시스템으로는. 하여튼 그래놓고 자기가 예. 이제 결국은 의사 행세를 하려니까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거 의료법 5조에 의해서 예. 이제 그걸 이제 알으니까 자기 동기생 통해서 의사 면허증 좀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아마 카피해서 자기 사진 붙였나 봐. 네. 그러니까 위조죠. 이건 복지부에서 나온 큰죄잖아요, 건 이거는. 장관이 발급하는 의사 면허증이니까 공문서 위조죠. 네. 그다음에 위조한 공문서를 어디다 갖다 제출했으면 위조 공문서 행사고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95년부터 위조한 의사 면허증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종합병원 혹시 나도 진료 받았나 모르겠어. 네. 1인 또는 2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살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27년간 우리나라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활동을 한 겁니다. 네. 옮겨 다닌 병원이 60곳이래요. 아휴, 많이 다녔네. 예? 아, 이게 검찰이 압수한 거 보니까 허위 의사 면허증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반영하는 듯이 빛이 발해 있더라. 그렇게 오래된 거죠. 쓰고 이거를 문제 없이요. 거기다가 어떤 소방서에서는 119 구급대 고문 위촉장 도 있고. 아,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하긴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사무장 병원이나 정형외과 중에서도 추정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라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많이 입원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데는 사실 원장님도 안 계셔요. 원장님이 고령이시라서.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의사는 배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가끔 오니까 점검 나오고 그렇지. 하니까. 그래서 실제 진료하는 사람은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요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의사로 다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파트타임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은 있는 거죠. 예. 의학적 지식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요 나이 때 또 아는 의사 선배님들이 계셔서 여쭤봤거든요. 7980 물어봤더니 거의 다 붙었대요. 의사 시험을. 왜 이 사람 안 그러니까 맞죠? 그분들 얘기가 이건 완전 불가사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대가 그때가 지금 의대보다 훨씬 어려웠답니다. 몇 개 없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길 들어갔고 졸업을 할 정도면 머리가 상당한 사람인데 이거를 그 자기가 하다가 불편하면 시험 봐서라도 합격을 했을 텐데 안 하고 이렇게 쭉 위조까지 하고 갔다는 건 이 사람이 원천적으로 뭐가 불능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건 좀 추정해봐야겠죠. 이 사람은 그냥 필요성을 안 느낀 것 같아. 그래도 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네. 거기다가 인맥이 다 있잖아. 또 이제 더 같은 애 학교 다녔던 의대생들하고 다 현직 의사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아 우리 동기 맞아 나랑 같이 의학 수업 들은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나오는 자료들이 리플리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도 그냥 네, 처음에 그렇게 그냥 검거될 당시에도 아 내가 저기 그 의사인데 왜 나를 의심하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처음에 이제 수사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도 자기는 그냥 의사라고 계속 믿고 있더라 이런 식의 스스로가? 네. 그럼 리플리라는 거 교수님 아시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요. 잘못 만든 신분에 대해서 그걸 믿어버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교 입학 자체부터 원천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때 기록이 내용은 남아있지도 않을 것 남아있지가 같고 않아요. 남아있지도 않을 남아있지 것 않으니까 그런 같고 거죠. 예. 졸업을 했으니까. 이건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맞네요. 네. 그거 당연하고 그다음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 의료업자니까 네. 그다음에 사기 예. 그리고 구속됐는데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다쳐요. 당연하죠. 자,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 의사 면허 네. 취득 여부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확인해야죠. 종합병원 같은데 이 사람 고용해서 그거 받아서 확인 없이 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사람들도 저 처벌받는다고. 네, 이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수도권 일대 종합병원 정형외과 9곳 아유 이런 데서 한 5억 원 급여 받은 걸로 돼 있고요. 이거 그리고 교수님- 전수조사 한다는 오네. 예. 전수조사 해야 되죠.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실태 전수조사가 예, 예. 아마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참 어렵네요. 아 그럼 이분한테 치료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가짜 일이- 의사한테 치료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이런 일도 있네요. 우리 사회.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깜짝 놀랐네. 게 법대를 나왔다고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나는 변호사 소리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의대를 나왔다고 의사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야, 이런 일도 다 위험하네요. 있네요. 아유 참 깜짝 놀랐어 난 진짜. 네, 참. 깜짝 30년 놀랐어. 넘게 안 걸렸으니. 어? 그렇게 안 걸릴 수 있나?